네,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제 왓댓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완전 불완전이 무슨 개념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완전 불완전으로 문제를 푸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완전 불완전이 적용되는 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왓절이랑 대절에 대해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 주자인 왓절과 대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왓절과 대절은 처음 배울 때 헷갈리지 않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표를 일단은 좀 달아놨는데, 명사절이 뭐죠?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왓절, 대절 모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볼까요? 여기 왓절 무슨 자리에 왔죠? 노의 목적어 자리에 왔죠? 여기 대절 노의 목적어 자리에 왔지? 여기 왓절은 주어 자리에 왔죠? 대절은 주어 자리에 왔죠.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왓절과 대절은 대표적인 명사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사절에서의 왓절과 대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면 이거예요. 명사절에서 왓은 불완전하고 명사절에서 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실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불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2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 자, 살펴볼까요? I know what you want. I know what you want. 이 문장. 나는 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뭔데? 삼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죠? 네, 그래서 what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볼까? 여기 나왔죠? You want to study. 너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얘는 이제 그냥 스터디 자체가 1형식으로 끝난 거. 이건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죠? 여기 똑같아요. What I want to do. do의 목적어가 안 왔어. That earth rotate around the sun. rotate가 회전하다라는 1형식 동사,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밑에 이거는 이것도 알아놓읍시다. 원래 이 가주어 진주어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대절이 명사절일 때 주어 자리에 올 때는 보통 가주어 진주어로 전환하는 경향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왓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왓절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it으로 바꾼 다음에 it is to rea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 왓절은 진주어가 불가능합니다. 왓절은 진주어가 불가능하다. 그것도 참고로만 일단 알아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명사절은 끝났어요. 그러면 형용사절로 넘어가 볼게요. 형용사절은 뭐죠?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를 수식하고 여기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도 불러요. 선행사, 앞에 나온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선행사의 정체는 대절에서 빠진 거다. 이렇게 일단 오늘은 기억을 해놓을게요. 참고로 왓절은 여기 X가 쳐져 있죠. 왓절은 형용사절로 절대 쓰일 수 없다. 그 말은 왓절 앞엔 명사가 못 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왓절은 선행사가 올 수 없다.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원리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알고, 대절은 당연히 앞에 선행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어떻게 오면 완전하고 어떻게 오면 불완전한지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그래서 형용사절부터는 대절만 오로지 가능하다는 걸 느껴주시면 되고, 문장의 완전성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에서 일단 한번 끊어봐야겠죠? 여기까지가 대절이에요. 밑에 것도 The news that shocked everyone. The fact that he passed the exam. This is a place that we had lunch. 뭐 yesterday까지. 오케이. 그다음 I'll never forget the day that I first met her.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 밑줄 친 구간들이 다 대절이거든요. 이렇게 대절이에요. 공통된 특징들이 뭐죠? 앞에 선행사가 있다라는 거죠. 선행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대절입니다. 해석해볼까요?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샀던 책은. 그 다음도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뉴스는. 그 다음도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그 다음 장소다. 어떤 장소? 우리가 어제 점심을 먹었던 장소. 마지막도 나는 전혀 잊지 못해. 그 날을. 어떤 날? 내가 처음으로 그녀를 만난 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완전 불완전을 따질 때는 항상 뭐를 배제한다? 부사나 전치사구는
없는 셈 치고 완전 불완전을 따지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yesterday 같은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같은 경우도 yesterday 없다 생각하고 first 이런 거 없다 생각하고 순수하게 성분만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여기는 주어 bought 사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쵸? 이렇게 불완전한 경우의 that을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선행사는 항상 뭐다? 그 대절에서 빠진 게 곧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I bought에 뭐가 빠졌죠? 목적어가 빠졌죠. 그 목적어가 곧 더 북이라는 선행사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샀던 거지, 뭐를? 책을. 근데 책을 여기 안 쓰고 선행사로 뺀 거야.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석 자체가 내가 샀던 책은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대세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빠진 건 항상 어디에 있다? 선행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도 볼까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죠. 주어가 없지. 그 주어 어디 있다고? 여기 선행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뉴스는 TV에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사실인데 어떤 사실?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하고 빠진 게 없죠.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냐? 동격이라 그래요. 그가 시험에 통과한 사실, 이게 약간 는의 느낌이 성립되죠. 그 사실이 뭐야? 아,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거야. 이렇게 동격이 성립되는 대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거 볼까요? 자, 이것은 장소인데 어떤 장소? 우리가 어제 점심을 먹었던 장소야. We had lunch만 보면 완전하죠. yesterday 배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었던 장소야. 그 장소에서 뭐 했어? 점심 먹었어. 그쵸? 밑에 것도 볼까? 나는 절대 잊지 못해 그날을. 그날이 뭔데? 내가 처음으로 그녀를 만난 날이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동격이 성립되는 느낌이 들죠? 자, 근데 달라요. 그럼 이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대절이 이 세 가지 케이스 지금 보여줬죠?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절이 완전한 절을 끌고 올 때 있잖아요. 완전한 절을 끌고 올 때 동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관계 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나요? 어차피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는 게 좋은데, 이게 선생님 어떤 경우에 동격이고 어떤 경우에 관계 부사예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계 부사일 때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이나 장소예요.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간이나 장소예요. 보세요. The place 뭐야? 장소죠. The day 뭐지? 시간이지.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그럴 땐 관계부사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근데 동격일 때는요. 자, 동격일 때는 여기 보세요. idea, fact, belief, news, opinion, possibility, hope, evidence. 이게 보면은 동격절을 이끄는 대세 선행사는 보통 추상적인 명사. 그러니까 뭔가 생각, 믿음, 가능성, 뭐 예측, 의견 이런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추상명사. 추상명사라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펜 하면 딱 볼펜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알약 하면 알약의 모양이 그려지죠. 그쵸? 나무 하면 그려지잖아. 근데 그렇게 안 그려지는 거. 생각 안 그려지죠. 믿음을 도화지에 그릴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명사들이 보통 동격절을 이끄는 대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관계부사의 대절과의 차이점을 디테일하게까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뭐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라고 해도 좀 유용하죠. 알아두면은.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what과 that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느껴지죠. what과 that의 차이점이.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체화를 해볼 건데요. 3번은 지금 더 플레이스가 추가됐다라는 거 생각하고 일단 이 10문제를 마음껏 시간 재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3위 해설을 들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지금 정지하고 바로 풀어보세요. 자, 다 됐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I know. 나는 안다. 자, 일단 목적어 자리. 자, 항상 자, 왓된 문제는 일단 뭐부터 판단한다? 명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를 판단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자리면은 뭐는 안 돼? 누구는 수식이 안 된다 했어. 왓절은 선행사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면 무조건 뭐밖에 안 되는 거야?
that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that밖에 안 되는 문제가 뭐지? 2번 문제. 왜? the fact가 선행사잖아. 그쵸? 더 뉴스 이런 것도 6번 문제도 대시 무조건 답이겠네. 이거 무조건이야.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7번도 볼까? 더 reason이잖아요. 대절. 그죠? 또 있나? 없죠. 그러니까 일단 2번, 6번, 7번은 해석을 못해도 앞에 명사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절대로 what은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2번 문제부터 볼까요? 그가 거짓말했다는 사실 이렇게 되죠. 지금 아까 이런 명사들은 보통 추상명사, 동격의 대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고 여기도 뉴스, 추상명사예요. 우리 팀이 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동격의 대시겠죠. 자, the reason, 이유, 어떤 이유, 그가 실패했던 이유, 실패해서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고 대시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관계부사로 보는 게 좋아요. 아니 선생님 아까 관계부사는 시간이나 장소가 선행사라고 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이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계부사의 선행사로 많이 나옵니다. 이 7번까지 선생님 좀 챙겨갑시다. 자, 그러면 이 2, 6, 7번을 제외하고는 다 무슨 문제라는 거야? 명사 자리에서의 왓댓을 판단하라는 거지. 명사 자리에서 왓댓을 판단하는 문제가 수능에서 압도적으로 왓댓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비중상으로 치면 90% 차지합니다. 그럼 명사 자리에서 왓댓은 어떻게 구분한다 했죠? 왓은 무조건 불완전하고 that은 무조건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로 했었잖아. 그 표 기억나죠? 명사절일 때 왓은 불완전하고 명사절일 때 that은 완전하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나는 안다. 그녀가 말했던 것이 true였다는 걸 안돼요. 그럼 여기서 what이 들어가야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 what she said 자체가 뭐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녀가 말했던 것이 was true, 진실이었다는 걸 안다. 이거 자체 주어, 이게 동사, 보어 이렇게. 근데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 게 그 what she said가 주어고 was가 동사고 true가 보어잖아요. 그러면은 이 껍데기만 보면은 또 문장이 어때요? 이 형식으로 써 완전하죠. 그래서 I know 다음에 that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래 이 문장을 풀로 쓰면은 I know that what she said was true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 뭐다? 이 that은 that이 참 어려워. 영어에서 that을 공부할 때 가장 곤란합니다. 그래도 알아갑시다. that은 생략이 가능한데 that은 생략이 가능해. 근데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 명사절인데 명사라는 게 뭐라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라 했죠. 목적어 자리에 오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I know that you want to study 여기서 that 당연히 생략할 수 있어요. no의 목적어 자리니까. 그리고 방금 1번 문제처럼 I know 여긴 that이 이미 생략이 됐죠. 주어 자리 왓절 오고 was true 여기 어쨌든 간에 이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 that절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일 때는. 자, 그리고 또 형용사 절일 때도 that절이 생략이 가능한데 이때는 그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문장이랑 이 문장 뭐가 다르죠?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얘는 그 bought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그 목적어가 안 온 거잖아요. 여긴 주어가 안 온 거죠. 주어가 안 올 때 말고 이렇게 목적어가 안 올 때, 그러니까 빠진 게 목적어일 때, that절에서 빠진 게 목적어일 때, 그럴 때의 that절을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그럼 밑에 that은 뭐겠어? 빠진 게 누구야? 주어죠. 이런 걸 주격 관계 대명사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목적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동격이랑 관계 부사일 때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 다 생략이 가능한 거야. that절은 생략이 많이 가능해요. 일단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일단 쌤이 생략되는 경우 또 얘기해 드릴게요. 문제 풀면서. 자, 그 다음 Do you remember the place we met at the station? 이게 met이 일단 자동사야. at the station 버리고 우리가 만났던 장소야. 우리가 만났던 장소. 그 장소에서 우리가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고 그러면 어차피 일단은 이거는 쌤이 또 생각 못한 게 얘도 형용사 자리일 때를 물어보는 문제였네. 그럼 당연히 what은 절대 안 되고 what은 선행사가 없으니까 that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that 생략 가능하겠죠. 왜? 관계부사 that이니까. 장소일 때는 관계부사라 했잖아. 4번 가볼까요? 가주어고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일 때도 무조건 뭐만 된다 했지? that만 된다 했죠. 뒷문장 당연히 완전하겠지. 볼게 5번. 그녀는 제공했어 나에게 뭐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most는 부사니까 버리고 I want의 목적어가 안 왔어요. 이때는 뭐가 될까? 명사절인데 불완전하니까 what이 되는 거죠. 8번 가볼까요? Can you guess? 너 추측해 볼 수 있겠어? 당연히 what이죠. 왜요? guess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인데 주어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럼 당연히 what이 나와줘야지. 9번 볼게요. 가주어네. 여기 진주어. 당연히 뭐 뒷문장 완전. I do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없어. 자, 목적어 자리. 근데 문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 왜요? to her 버리고 he said. said의 목적어 안 온 거야. 그가 말했다. 그녀에게. 뭐를 말했는지가 안 나왔어. what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사실 왓댓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긴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뭔가 몇 문제 풀어서는 되지 않고 오늘 배웠던 걸 바탕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왓댓 관련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되고 내신 때도 어차피 선생님이 계속 하는 얘기들이 왓댓 문제니까. 자, 근데 선생님 추가 문제 5문제를 더 넣었거든요. 이거 일단 살짝 풀어보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런 이제 수동태 표현일 때의 완전성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태에서의 완전성도 좀 어느 정도 따질 수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됐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해설할게요. 일단은 had been offered, should be given, 뭐 would be allowed to work, had been asked to be revised, was given. 각각 4형식 수동태,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4형식 수동태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이제 어쨌든 저번 강의 때가 선생님이 3, 4, 5형식 수동태를 설명했죠. 그리고 3, 4, 5형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동사를 암기는 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또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주다, 제공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는 거의 4형식이에요. 웬만한 동사는 3형식으로 치부하면 되지만 오늘 선생님 가져온 5문제는 좀 4, 5형식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남는 애들도 거의 다 5형식 수동태예요. 어쨌든 그럼 볼까요? 그는 들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사람 주어인데 4형식 수동태면은 뒤에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여기 목적어가 이렇게 필요한 거야.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 일단은 he had been offered another chance. 얘도 보세요. 그 사람 주어인데 오퍼가 4형식 수동태. 4형식 수동태면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설명한 찬스. 그럼 이 문장 완전한 거죠. that을 골라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그들은 were informed. 정보를 제공받았다예요. 이것도 사람 주어 4형식 수동태. 굉장히 많은 사람 주어 4형식 수동태는 정말 많이 나오는 조합이에요. 그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이렇게 왔어요. 목적어 저를 왓절로 쓸까 대절로 쓸까? 여기는 왓절로 써야죠. 왜요?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A가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이 should be given도 4형식 수동태라서 뒤에 priority라는 목적어가 오긴 왔네요. emergency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를 무엇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정보를 제공받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3번 가볼까요? 매니저는 확신을 받았어요.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 다 지금 4형식 수동태예요. was reminded도 상기받았다. 4형식 수동태고 얘만 다르네. 어쨌든 볼게요. 매니저는 확신을 받았다. 모든 직원들이 허락받아야 돼. 뭐 하도록? 멀리서 일하도록. be allowed 투부정사. allow는 공부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5형식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거든요. 이런 패턴은 선생님이 5형식 수동태 되면 항상 뭐라 했죠? 얘가 수동태가 돼도 항상 뒤에 보어가 남는다. 왜? 5형식 수동태는 2형식이니까 항상 보어가 남게 돼 있다 설명했어요. 보어 남았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고 그냥 대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to work가 안 왔어. 그럼 불완전한 거예요. 왜? 모든 직원들이 허락받았다. 뭐 하도록? 투부정사가 안 왔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는 상기 리마인드 받았어. 그 리포트가 요청되어져야 돼. 수정되도록. 이것도 그의 리포트가 요청되어져야 한다. 수정이 되도록. 이것도 be asked 투부정사거든. 원래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되어지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 게 다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to be revised가 없었으면 또 불완전했을 수 있어. 그래서 얘도 대시 정답이다 볼 수 있죠. 자, 전치사 뒤에는 대절을 쓸 수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 그리고 그렇게도 풀 수 있지만 당연히 이거의 완전성을 따졌을 때 기분은 4형식 수동태에 주어는 사람,
그럼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in the contest 같은 전치사 구 나오고 있네. 그녀가 뭘 받았는지가 안 왔잖아. what이 정답이 되겠죠. 불완전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선생님이 좀 해설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if, whether부터 시작해서 뭐 where, when, why, how 같은 의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완전성들을 따져갈 거예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두 녀석이 what이랑 that이었기 때문에 이거부터 선생님이 좀 탄탄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절대 까먹지 말고 다음 주에 이어서 다른 챕터로 넘어가 봅시다.